자, 우리 다음 세대 역사 캠프와 플립 러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1회 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2회 때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 학습법이 뭔지, 토론 수업의 학습 효율성이 뭔지. 자, 여러분 대한민국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 3.1운동과 임시정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항일운동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건국운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독립선언서에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은 독립에 대한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잠시 언급합니다. 근데 1919년도 3월 1일 날 독립운동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이때 임시정부가 시작됩니다. 임시정부에 보면 이거는 민주공화제로 시작되는 국가 체제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 있죠. 이게 임시정부 헌장인데 헌법이죠. 여러분 쭉 눈으로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임시정부 헌장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한국인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에서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강의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건국되는 과정에서 소련이 먼저 북한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북한에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뒤늦게 미국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국이 소련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8선을 긋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래쪽만큼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요. 또 가능하면 북한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련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공산화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체제를 정부 체제를 만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또 북한 남한 사람들은 어떤 체제를 더 선호했을까요? 소련식 공산주의를 좋아했을까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했을까요? 여러 군데에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는데 약 70% 80%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좋아했어요.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탄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탄생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원하는 체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배경에 있어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했는데 소련이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을 했기 때문에 공산 체제가 되고 말았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북한과 남한, 북한과 대한민국 중에 친일 국가는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가 더 친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압제 속에 있다가 친일한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고용됐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행정, 입법, 사법 3부 요인은 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독립운동가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일제치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왔던 사람은 아예 요직에 나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북한의 요직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시대 때 일본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동족을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주 친일이 가득한 나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을 하지 않은 북한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왔던 사람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출발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생계형으로 일본의 체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말단 공무원도 하고 뭐
면사무소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형 소극적 친일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분들은 그 당시에 근대화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출발했을 때 그 사람들을 기용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공산화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들을 기용하죠. 자, 이렇게 출발한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조국인가요? 아니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나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플립러닝 잠시 소개하면 이 거꾸로 학습이란 뜻인데 미국의 하버드, 스탠버드, 듀크대 모든 명문 대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학습은 뭐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내주면 집에서 공부하고 복습합니다. 근데 플립러닝은 뭐냐면 먼저 동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각 가정에서 보시면 돼요. 먼저 보고 나눠드린 핸드북 교재를 가지고 1강, 2강을 먼저 읽고 거기에 있는 질문을 답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에 와서 뭐 할까요? 와가지고 또 한 번 조별로 나눠서 또 한 번 강의를 주고받기 식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반별로 나눠가지고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티칭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여러분 대답도 생각도 얘기하면서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예습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업에 오셔가지고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게 바로 플립러닝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론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뇌를 격동시키죠. 그래서 학습 효율성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강의를 일방적으로 들은 거는요 5%밖에 기억이 안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24시간 지나서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럼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 90%가 기억이 나는데요. 소화가 된대요. 여러분 유대인 격언 중에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지식을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독서 토론, 우리 역사 토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근현대사, 우리 해방과 건국에 대한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해방과 건국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나누었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도 보시고 또 핸드북도 보시면서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는 토론 수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